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불러온 나비 효과. 제 오늘 하루 기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기분이 이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님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파장, 2차 전지 전체적인 시장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46만 원까지 내렸다가 다시 한 53만 원까지 절대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배가 좀 아프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또 오늘 시가에 사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을 담아서 김진만 팀장님이라면은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과열됐다고 보십니까? 과열입니다. 단호박이네요. 네, 정확히 과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불러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죽 많이 샀으면은 지금 보시면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조 8천억 순매수로 잡히는데 지금 1조 5천억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 있습니다. 다 이것만 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 받은 물량을 이제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수 왜곡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라리 시초가 형성이 낮게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야지 시장에 어느 정도 돈이 도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지금 공모 받은 거 다 팔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던지는 거 말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장에서 대부분의 거래 대금이 LG 에너지 솔루션 측으로 좀 몰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세뱃돈만 받고 나머지는 다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혹시나 이제 기관이 많이 사서 나도 따라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예요. 네. 네, 보시면은 지금 기관 순매수세, 보험, 투신, 연기금 세 가지가 앞에 있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변액보험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제 패시브 자금, 투신은 이제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향후 코스피 200 혹은 MSCI 지수 같은 어차피 담아야 될 그 부분을 먼저 담는 거지 정말 이 회사가 좋아서 담기보다는 담을 수밖에 없이 구조상 인덱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뻥튀기가 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떨어질 가능성도 정말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회사의 적정 주가보다는 현재 가치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대부분의 펀드들이 정말 최대 밴드 시초가 형성 아무리 높게 해도 100조 정도로 지금 제한을 잡아놨는데 지금 125조, 126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총 20조 이상의 더 많은 시총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더 팔아서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더 좋지 않은 상황.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새벽에 나왔던 FOMC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과 함께 오히려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악재가 계속 이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선, 거기에 환율까지 겹쳐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회복을 했지만 나머지 주가는 회복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현재 가격은 과열됐다. 지금 다시 주가가 반등하고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지금 가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또 김지만 팀장님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쏘아올린 공으로 인한 나비 효과를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어느 정도 좀 돈이 돌게 되면 워낙 이게 시총이 크고 가치가 높다 보니까 다른 저평가 종목도 많이 빠진 2차 전지 소재로 자금이 쏠려 들어갈 수도 있어라고 분석했는데 전혀 다르게 오늘 2차 전지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괜찮은 걸까요? 거래 대금이 지금 7조가 박혀 있거든요. 지금 다 여기로 왔습니다. 다 여기로 갔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더 팔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높은 시총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게 오히려 이제 지수에는 단점, 종목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수에는 단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살 사람은 적고 돈은 그게 적기 때문에 효과가 왜곡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섹터의 악재라고 좀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오히려 이제 펀드 매도세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지속적인 매도세 거기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일부 지금 이제 안 좋지 않은 기사로 인해서 투심을 악화시키는 상황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투심 악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회사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좋은 회사도 많아서 저도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너무 과대 낙폭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도 굉장히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특히 이제 뭐 원래 본업에 충실한 악재가 없는 회사들은 저는 지금 저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다만 이제 악재가 제가 알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악재가 존재하다 하는 기업들은 지금도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나비 효과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빈정님께서 네. 나비 효과라는 뜻을 지금 써도 돼요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다른 곳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네. 작은 날갯짓이 아니다. 뭐 이런 의도로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만큼 여기서 하나 바뀐 게 지금 온 시장의 수급을 다 바꿔놓고 있으니까 네. 나비 효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연기금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LG 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에서 다 빼서 네.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2차 전지의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게 약간 왜곡 현상이에요? 아니면 진짜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는 걸까요? 일단은 뭐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생각보다 이제 수주 잔고 대비해서 주가가 잘 나가니까 그렇게 된다면 LG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온이죠. SK온이나 삼성 SDI도 남은 수주 잔고에 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지 원칙상 이제 그런 수주 잔고 대비한 시가총액 평가로 해서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냐는 이제 교과서적인 평가와 함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특히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소재들이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나왔고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때문에 전체적인 배터리 셀 업체들도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모아간다는 입장에서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지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가 굉장히 원래 매력적이긴 했습니다. 매력적이기도 하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싸서 저렴하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늘릴 수 있는 구간이 왔지 않았나. 그래서 매수세가 동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부터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의 대형주를 매수했던 연기금이었는데요. 그동안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가격적인 매력으로 들어온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물론 굉장히 성장성 있고 매력적인 섹터긴 한데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가격이 눈에 띄었다라고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또 2차 전지 하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좀 죄송스러웠던 게 2차 전지주 내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뭐 화재 그리고 네. 내부자 거래 문제로 급락한 날 많은 분들이 이런 날의 기회다라고 또 하필 저희 방송에서 공략대로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맞죠. 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려도 될까 저희 제작진도 좀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김지만 팀장님은 이 에코프로비엠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와 그리고 현 상황을 팩트 체크해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시는지 의견 주세요. 네, 일단 저도 그런 의견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같이 해서 냈던 것 같은데 마감 네네. 시간에 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회사 내부의 악재나 이제 모를 수 있는 악재까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밸류에이션 가치 측면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그래도 굉장히 성장하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부자 거래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나왔었는데 먼저 팩트 체크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이제 이제 공시 이전에 뭐 내부자 임원들이 먼저 주식을 사서 팔았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왔고 일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도 성실하게 받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패 사유는 아닙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말하는 상장 폐지 사유는 되지 않고 거래 정지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보시면 실제로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 정도로 좀 치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양봉으로 전환을 한 게 그 부분에 있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기타 이제 회사처럼 악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은 형사 어느 정도 이 부분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추가 수주가에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재주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막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주를 더 받아야 됩니다. 공장이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결론이 안 나서 이제 예를 들어 SK 이노베이션이나 기타 LG 에너지 솔루션 등 기타 수주 배터리 셋업체와 계약 공시가 나오기 되기 힘든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근처에 있는 소재 업체들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재주들의 현재 주가는 2025년도까지의 수주 잔고까지 계산을 해서 현재 시총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현재 주가를 형성했다. 그렇게 해서 단기 악재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지는 순수 기업의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요. 지금 여러 악재들이 쏟아지는 2차 전지 쪽이지만 성장성이라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믿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작년에 2차 전지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덜 못 팔았습니다. 더 팔았었어야 되는데 차량 반도체 수급이 부족해서 차량을 만들 수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올해 뭐 한 1분기, 2분기 정도 지나면서 이제 수급이 원활해진다면은 셀 업체들도 충분히 더 이제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굉장히 공장이 빠르게 돌아가면 셀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까지 낙수 효과가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성장주임에는 틀림없고 성장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섹터 자체의 의심보다는 현재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한 지수의 조금 이제 하락폭이 이제 주가의 원인이 되지, 주가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사실 한국의 순수하게 수치만 따지면 좋은 종목들은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 주가를 갈 수 없는 원인이 사실 좋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외부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굉장히 회사는 좋지만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사실 지금은 조금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네, 이제 너무 수급이 안 좋으니까 네. 이제 이게 회복이 될 기미가 현재는 조금 이제 요연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좋죠. 이제 요연하기 때문에 수급을 돌리고 사도 충분히 늦지 않을까. 당연히 베팅의 순간은 오겠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의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지금 네. 구간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를 지금 들어가야 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한번 잘 투자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오늘 시장 하락의 요인을 많은 분들이 LG 에너솔루션이 시총 2위까지 올라온 이 기업이 급락해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원래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 코스피에 편입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지금 FOMC라든가 금리 그 이슈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거래소에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정도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데 이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 시장을 정말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알고 어차피 지수 편입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지난 이제 1월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오늘 이제 오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주가 왜곡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모니터링하면 늦었어. 이미 주가는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외양간 고치면은 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은 다 나갔는데 그 부분에서 이미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굳이 조금 이제 늘려서 왜곡을 좀 막거나 그 부분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됐기도 했고 이 정도의 시총이 있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은 조금 이제 일부 변경을 하거나 기타적인 좀 정책적으로 지원 서포트가 있어야지 좀 거래소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건전한 시장이 되는데 시총
큰 회사가 한번 상장이니까 지수가 바로 이제 꺾여버리면은 정말 지수 자체에 방어력이 없다는 거 여지없이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거래소에 어느 정도 좀 책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외부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FOMC 이후에 급락한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 측에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부터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그 문구만 봤지 그래서 뭘 하겠다라는 네. 후속 조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소 실망스러운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현대 엔지니어링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네. 원래 따상을 생각했는데 전혀 따상이 안 된 상황에서 오토엔이 물건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죠. 앞으로 있는 현대 에너지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좀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 사실 이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진짜 지금 위험한 게 지금 공모가 지금 하단이 유력하거든요.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의 네, 그 전혀 경쟁률도 낮아요. 로브콜을 받지 못했고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에너지 솔루션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돈 쓸 데가 없어서 한 건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이렇게 대형주가 공모가 하단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그래서 공모를 받아야 되나 싶기도 좀 한데 공모가 하단이라는 또 메리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기관 청약 끝나고 이제 구체적으로 공모가 형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공모가 형성이 돼서 하단이라면 공략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서 오히려 대형 IPO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토엔 같은 사실 오토엔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맞아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다 쫓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현재 엔지니어링은 공모도 조금 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LG 엔솔도 워낙 또 등치가 크다고 따상에 실패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럼 또 그 낮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죠. 이렇게 투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여파로 인해서 2차 전지 이야기, 에코프로 BM 이야기해봤고요. 마지막에 현대 엔지니어링과 시장 이야기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